오늘의 주제는 네. 복근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근육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죽어도 지방은 안 빠져요. 지금 벌써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대부분 다 20대만 오신 거 맞죠? 네. 오늘 오프라인 하트에게 물어봐 와주신 모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하트예요. 반갑습니다. 자,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단백질, 근육. 네, 단백질과 근육입니다. 여러분들 내 몸에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요? 물. 맞아요. 수분. 수분이 있고 또 지긋지긋해. 이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꼭 필요한 성분이긴 하지만 좀 많으면 문제가 되는 지방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근육. 맞아요. 근육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뼈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성분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무기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 몸에 에너지를 내게 도와주고 에너지가 돼서 저장이 되는 영양 성분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네. 이 탄수화물은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이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될까요? 밥이나 빵이나 떡이나 면이나 네, 맛있는 것들. 근데 우리 세포는요, 밥으로 세포 안에 전달이 될까요? 안 되죠. 빵으로 세포에 전달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소화기관을 거쳐서 소화라는 거를 거치게 되면 결국에는 쪼개어져서 뭘로 바뀌냐면 포도당으로 내 세포는, 내 몸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건 빵을 먹건 면을 먹건 떡을 먹건 결국에 내 몸에서 사용하는 존재의 이름은 뭐다? 포도당이에요. 지방은 뭘로 바뀌냐?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는 단위로 바뀌어서 사용을 해요. 단백질은 뭘로 바뀌어서 사용을 하냐면 아미노산. 단백질이 아주 작게 쪼개어진 다른 이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3가지를 모두 먹었을 때 내 몸을 구성하게 되는데 여기에 칼로리가 있어요. 이 아이들도 에너지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영양소라고 하는데 탄수화물은 몇 칼로리? 4칼로리. 네, 우리 역시 1편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지방은 몇 칼로리? 9칼로리. 아유, 잘 기억하고 계세요. 단백질은 4칼로리를 내요. 그러면 내 몸에 저장을 할 때 그람당 이 정도의 칼로리를 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내 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일을 쫄쫄 굶고 언제 또 음식을 먹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극한의 상황을 대비했을 때 어떤 에너지원을 내 몸에 저장해 놓는 게 내 몸으로서는 가장 효율적일까요? 그죠? 왜냐하면 얘가 칼로리를 제일 많이 내니까. 그래서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도 지방은 안 빠져요. 네, 끝까지 남아있어요. 지금 벌써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네. 이 아미노산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필수도 아니고 비필수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준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어요. 필수라는 말이 붙는 건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내 몸에서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꼭 먹어줘야 돼. 뭘 통해서?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서 먹어줘야 돼. 그래서 필수라는 말이 붙습니다. 한 9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비필수는요, 필수 아니니까 반대로 내 몸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잘 만들어낼 수 있어. 이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근데 준필수는 요거랑 딱 중간이에요.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만큼 다는 안 만들어져. 그래서 어떨 때는 얘가 부족할 수도 있어. 그래서 가끔은 챙겨 먹어줘야 될 수도 있어. 이런 아미노산이 준필수 아미노산이 되겠습니다. 자, 단백질의 권장 섭취량 0에서 5세까지는 한 얼마나 먹어주면 될까요? 15에서 25g. 10대는 한 65g. 얼마까지? 40대까지. 그리고 이제 50대 이상부터는 하루에 한 60g 정도. 이 정도 먹어주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성인이 이 정도 섭취하면은 문제 안 일으키고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권장 섭취량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뭐 질환이 있거나 할 경우엔 조금 덜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달걀 한 개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6g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20대만 오신 거 맞죠? 아, 네. 자, 우리 다 20대니까 65g을 먹어야 되면 하루에 먹어야 되는 계란이 한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11개 정도는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유 한 200ml 200ml에 단백질이 한 7g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100ml에 한 3.5g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유로만 단백질을 먹는다. 그러면 한 2리터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리고 닭가슴살. 단백질의 대명사잖아요. 닭가슴살은 100g. 한 덩이를 먹었을 때 한 20에서 한 27g? 그래서 단백질을 나는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필요량보다 덜 드시고 계신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요거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내 몸무게 몇 킬로그램인지 딱 떠올리세요. 네, 거기에 킬로그램을 딱 빼고 그램을 붙이면 그 정도는 내가 먹어줘야 되는 양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 종류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동물성과 식물성. 자, 식물성 단백질 식품 뭐가 있을까요? 딱 떠오르시는 거? 콩. 맞아요. 콩으로 만든 두부, 두유 이런 것들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고요.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은 뭐가 있죠? 우유, 달걀, 그리고 고기. 고기는 고기인데 살코기. 그냥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렇게 하시면은 그거는 단백질 공급원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겹살을 100g 먹을 때 지방이 41g이고요. 단백질은 22g입니다. 그러면 이 삼겹살은 과연 지방 공급원일까요? 단백질 공급원일까요? 네. 그래서 살코기를 드셔야지 단백질을 드실 수 있는 겁니다. 더 좋은 건 뭐지? 난 정말 좋은 단백질을 먹고 싶은데 이런 게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있어요. 이 점수화 시켜 놓은 게 있는데 PDCAAS라고 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백질 소화율 교정 아미노산 점수. 단백질 프로틴 소화율 다이제스빌리티 코렉티드 아미노 에이시드 스코어. 그래서 단백질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소화도 잘 되고 필수 아미노산도 다 갖고 있고 정말 좋은 단백질의 점수를 매겨보자 라고 해서 매긴 게 있어요. 그래서 만점을 몇 점을 줬냐면 1점을 줬어요.
1점을 준 단백질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콩 중에서 특히나 대두. 그리고 또 달걀 흰자가 있고요. 또 우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섭취하실 때 대두 단백질, 우유 단백질 혹은 달걀 흰자로 섭취를 하시는 게 소화 흡수도 가장 잘 되고 양질의 단백질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이 부족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옆에서 봤다. 내 친구가 그러더라. 이런 거 얘기하셔도 됩니다. 살쪄요, 맞아요. 머리카락 푸석푸석하고 잘 빠지고, 또 손톱이 갈라지고, 또 피곤하고 살찌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성장도 잘 안 됩니다. 성장기 아이일 경우에 모두 다 맞는 얘기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호르몬 건강이 무너질 수 있어요. 예,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로도 단백질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또 면역력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면역세포는 다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손발톱이 갈라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면역세포에 단백질이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표면에 있는 그런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에는 단백질이 덜 가게 돼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서 우리가 살쪄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왜 살이 찌냐면 이 단백질이 공복감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좋은 영양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프를 제가 4개를 그렸어요. 1번 그래프는 쑥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어요. 요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어떤 거를 주로 먹었을 때? 탄수화물을 주로 먹었을 때. 네. 포만감이 쑥 올라갔다가 쑥 내려가는 거를 얘기하고요. 위에 이거는 포만감. 얼마나 많이 배가 부르냐? 오른쪽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 그래프들 중에서 제일 시간이 길게 가고 포만감도 높은 경우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먹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포만감이 오래 가고 길게 가는 경우는 단백질을 먹었을 때.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평상시에 배가 빨리 고파? 하는 분들도 대부분 뭐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남성의 근육량의 변화 그래프인데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근육량이 점점 떨어지는데요. 이때 나이가 몇 살 정도일까요? 남성들이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는 나이 30대 중에서도 35세예요. 네. 그래서 요 전에 꽉 채워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여성분들은 체지방이 또 겁나 오르기 시작합니다. 요 나이는 몇 살일까요? 40대예요. 45세. 그래서 요 마의 숫자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체지방이 몸에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지방의 비율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근육의 비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체형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게 말씀 안 드려도 요게 뭘까요? 근육이고 요거는 지방이에요. 지금 2.3kg로 무게가 똑같아요. 5파운드짜리. 체지방 모형과 근육 모형입니다. 그리고 근육 모형의 자세히 형태를 보시면 결결이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도 많이 오셨을 것 같아서 장조림 만들어 보셨어요? 네. 결결이 그 찢는 그 근육 있죠. 네. 그게 근섬유입니다. 다 이렇게 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근육이 이렇게 홀쭉한 근육이
빵빵하게 커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재료가 되는 단백질이 있어야 되고요. 맞아요. 수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고 근육이 이렇게 생길까요? 아니에요.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이 근섬유라고 합니다. 이 근섬유가 있으면 근육 운동을 막 하잖아요. 복근 운동 막 해보셨어요? 네. 대답이 약간 하여튼 하시면요. 아우 복근이 찢어질 것 같아 막 이렇게 합니다. 팔 운동도 막 덤벨 들고 막 하면 아우 막 팔이 찢어질 것 같아 막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근육이 손상되는 게 맞아요. 근섬유가 막 이렇게 찢어져요. 손상이 돼요. 그러면 이때 내 몸에 위성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마치 줄기세포처럼 뼈대를 막 만듭니다. 뼈대를 막 만들어서 이때 단백질을 내가 평상시에 잘 먹었다면 단백질이 소화되면 아미노산이 돼서 아미노산들이 여기에 마치 콘크리트처럼 막 들러붙어요. 그래서 근육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 요소가 없으면 근육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 자, 근육을 만드는데 없으면 안 될 거. 뭐가 꼭 있어야 된다? 휴식. 네. 쉬지 않으면 안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이 근육이 더 만들어지는 거를 리빌드라고 합니다. 재생이라고 하는데 재생이 되려면 쉬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 재생이 이루어지고 복구가 일어나요. 그래서 쉬지 않으면 만약에 이렇게 막 근육이 찢어진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하잖아요. 계속 찢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이 재생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육 운동할 때 하루는 상체, 하루는 하체. 네. 오늘은 복근, 내일은 등 운동.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복근은 매일 해도 뭐 상관없다고 하기도 해요. 재생되는 시간이 워낙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충분한 뭐가 필요하다? 단백질, 수분, 운동, 휴식까지 모두 있어야 내가 원하는 뭘 만들 수 있어요? 근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트에게 물어봐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